당신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주어진 일을 해내고 가족을 돌보고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인생은 그대로일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 같을까?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을 내립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제가 능력이 아니라면요? 노력의 양이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당신의 인생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들고, 상황이 달라진데 어떤 선택의 방식만큼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기회를 주면 처음엔 기뻐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어울릴까? 그리고 결국 기회를 사양합니다.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먼저 작동한 겁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가 끝납니다. 처음엔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엇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늘 비슷한 이유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상대가 날 떠날까 봐 먼저 거리를 뒀어. 이것도 반복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런 패턴을 반복할까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범위 밖의 선택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불편합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반복의 본질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의의 문제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 관찰했습니다. 재산을 모은 사람, 사업을 이룬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성공하기 전부터 자기 자신을 성공한 사람처럼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아직 돈이 없을 때도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작을 때도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와도 그 실패를 자기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문장이 환경보다 강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그들은 자기 정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행동도 달랐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았고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룬가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은 감정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지만 자기 정의는 다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는 기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강한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관찰한 사람들은 좋은 날에도 나쁜 날에도 자기 정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그들의 선택을 이끌었고 선택이 쌓여 결과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힐과는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놀랍게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은 행동보다 먼저 자기 이미지에서 결정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해내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돈을 벌면 부자가 될 거야.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질 거야. 그런데 네빌은 이 순서가 거꾸로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이미 그런 사람인 상태를 허용해야 그에 맞는 선택과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대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위축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자신감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정의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나한테는 과분해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들어도 불편해합니다. 내면의 자기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 이미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 밖은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그 상태를 허용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자야라고 100번 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조용히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나폴레옹 힐과 네빌 고다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들을 관찰했고 한 사람은 내면의 상상과 자기 이미지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은 같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자기 정의를 먼저 바꿨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에 내면의 자기 이미지를 먼저 바꿔라. 다른 말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기 정의는 늦었더라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그 정의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도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회가 와도 나한테는 과분해라고 느낍니다. 누가 인정해줘도 실수로 그런 거겠지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자기 정의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자기 정의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아직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뀐다면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인데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들인데도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선택지가 주어져도 다른 걸 고르게 됩니다. 억지로 자신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먼저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선 밖은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하고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그 선은 누가 그은 걸까요? 환경이 그은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었다면 다시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금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하는 선택을 보면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할 때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들이 답입니다. 만약 기회가 와도 나한테는 과분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가 함부로 대해도 참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구나.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의를 허용하세요.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100번 외치지도 마세요. 그냥 조용히 허용하는 겁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아직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색한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이 어색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색하지만 이게 더 진실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작은 선택부터 달라지게 두세요. 자기 정의가 바뀌면 선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누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정의가 있으니까요.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은 무엇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 바뀔 때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나폴레옹 힐이 관찰한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기 전에 이미 자기 정의를 바꿨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사람들은 현실이 바뀌기 전에 이미 자기 이미지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지금 바뀌면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를 여전히 부족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살 것인가?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자기 정의가 다르면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 관찰한 사람들 중에는 나이 들어서 시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오랜 실패 끝에 바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셨나요? 나도 바꿀 수 있을까?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변하려고 애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단 하나만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해왔을까? 이것만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보일 겁니다. 아, 내가 나를 이렇게 낮게 봤구나. 아, 내가 나한테 이렇게 가혹했구나.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순간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랬구나 하는 순간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깊게 당신의 선택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답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바꿨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현실은 행동 이전에 자기 이미지에서 결정된다.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환경도, 나이도, 과거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늦었더라도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새로운 답을 허용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